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와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부사당이 뚫릴 위기를 맞았습니다. 러시아 선장 한 명이 현지에서 확진됐는데 이 선장과 일주일 전까지 함께 일했던 러시아 선원들이 탄 배가 부산 감천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하역 작업자 수십 명이 이 배에서 일했는데요. 이 선장의 확진 소식이 뒤늦게 들어와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황보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입니다. 일주일 전쯤 이 배에서 발열 증세로 내린 러시아인 선장이 러시아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오늘 오전 감천항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은 대부분 선장과의 밀접한 접촉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게 확진 판정을 받은 선장이 타고 있던 선박입니다. 이 배 선원 20여 명은 검체 채취를 마친 뒤 배 안에서 격리 중인 상태입니다. 문제는 해당 선박이 어제 감천항에 입항한 뒤 오늘 오전까지 하역 작업이 계속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선박의 선원들이 출입한 또 다른 러시아 선박의 선원 20여 명도 배 안에 격리됐습니다. 여기다 이 배에서 작업한 국내 하역 작업자만 70명이 넘어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검체를 떠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검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접촉자를 다시 또 구분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격리. 해당 선박 선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9살 딸에게 잔혹한 학대를 일삼았던 창녕 아동학대 부부가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화를 참지 못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딸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녕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 조사가 친모에 대해서도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친모가 입원한 병동에서 28살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도구를 이용한 폭행은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쇠사슬에 대해선 딸이 자꾸만 집을 나간다고 해서 목에 쇠사슬을 달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했다며 딸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친모는 그 조사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잘못을 저질렀다. 아이에게 미안하고 구속된 남편에게도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계부 또한 함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서 계부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 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님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딸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도구를 이용해 학대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되는 상습 아동학대 처벌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추후 구속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부산 부전역에서 마산역까지 30분대 주파할 수 있는 부전 마산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 터널 붕괴가 있었던 소식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한 공사 구간에서 터널 붕괴에 이어 작업자까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터널 공사 전반의 안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부전역과 마산역을 연결하는 부전 마산 복선전철 건설 사업. 지난 3월 삼락생태공원 지하터널에서 두 차례 터널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터널 붕괴 석 달 만에 작업자 한 명이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터널 붕괴 사고가 난 곳으로부터 600m 떨어진 지점입니다. 터널 붕괴 이후 터널 안에는 물과 흙이 가득 차 있었는데 지난 20일 터널 내부 근접 조사를 위해 40대 잠수사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잠수사는 자국구를 만들기 위해 수중에서 터널 외부 강판을 절단하다 폭발 사고로 숨졌습니다. 한 20m 내려간다고. 18m가 표시했어요. 작업구를 통해 붕괴 원인을 파악하려다 인명사고까지 난 것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사 구간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잇따른 안전사고에 전문가는 공사 전 구간에 대한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전 마산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도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 경남 주민들이 이용할 그 광역교통망 사업인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복구 방안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잇따른 터널 공사 현장 안전사고에 부전 마산 복선전철 사업 전반의 안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NN 김민웅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부울경에서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해공항 확장 대신 부울경 신공항의 입지로 주목받는 가덕도 신공항은 오는 2028년이면 완공될 수 있습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에 둘러싸여 장애물이 없는 신공항 입지. 가덕도를 찾는 이들은 공통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안전하면서 24시간 운항을 할 수 있는 신공항, 관문공항의 최적지다. 이런 실감이 딱 보니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7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김해공항 확장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현재보다 늘어나는 활주로 용량은 40%도 안 됩니다. 부울경과 전라남도 의회는 이와 관련해 총리실의 공정한 검증 결과 발표를 촉구했습니다. 38%밖에 증대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2014년부터 이미 포화 상태로 접어든 김해공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결정입니다. 국토부는 김해공항 확장 뒤 30년이 지나면 가덕 신공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부울경 신공항을 주장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국가적인 낭비마저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럴 거면 왜 무려 지금 공식적인 예산만 7조 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항공 테크센터와 이런 부분까지 하면 7조 7천억 들어있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8조 원이 넘어갈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8조 원을 들여서 30년 쓸 공항을 왜 만듭니까? 가덕도는 이미 2016년부터 관문공항 입지로 검토돼 왔습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건설 비용을 고려해 활주로 방향을 변경하고 소음과 환경 피해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입지 결정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올해 입지가 확정된다면 내년에는 설계를 거쳐 오는 2022년 착공이 가능합니다. 완공과 개항은 오는 2028년 가능합니다. 2028년까지는 부산, 울산, 경남을 잇는 광역교통망도 상당 부분 연결돼 가덕 신공항에 대한 접근성 역시 크게 좋아질 전망입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지독한 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서 노약자의 여름나기가 무척 걱정인데요. 부산시가 몇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말 그대로 고육지책입니다. 탁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방 안에서 사람들이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마스크까지 쓴 탓에 좀처럼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선풍기 틀고 있겠지. 이 경로당에도 문을 열지 마라 이러는데 할머니들이 딴 데 안 나가거든요. 코로나19로 경로당마저 문을 닫아 폭염 취약계층은 무더위에 그대로 노출될 상황입니다. 예년에 비해 폭염 일수가 더 길어진다니 걱정이 앞섭니다. 폭염 일수는 20일에서 25일로 작년 14일보다 많겠으며 열대야 일수는 12일에서 17일로 작년 9일보다 많아 무덥겠습니다. 부산시가 그나마 가용한 자원으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보건소와 금융기관 등 관공서의 무더위 쉼터는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쿨토시와 손 선풍기 등이 든 폭염 안전키트와 방역 물품 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에 대비해 실내 무더위 쉼터를 줄이는 대신 도심공원이나 정자 등 야외 무더위 쉼터를 늘릴 예정입니다. 필요하면 공공체육관을 무더위 쉼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필요시 개방된 실외 장소나 대형 체육관 위주로 대체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야외 무더 쉼터에는 재난관리기금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여 또 부산시는 폭염 사각지대에 놓인 온열 질환자를 드론을 이용해 살피기로 했는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NN 박지은입니다. 6.17 부동산 정책으로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는 빠졌지만 부산 경남도 8월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막차를 노린 묻지마 투자까지 몰리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울산은 8월부터 분양권을 소유권 등기 이전 때까지 전매할 수 없습니다. 분양권 전매 시장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이달 말 양산 사송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이 아파트에도 분양권 전매 문의가 쏟아집니다. 전매 제한을 받는 부산, 울산의 중간이라 양쪽에서 관심이 쏠리는 것입니다. 2084세대의 대단지로 부산과 울산에 인접한 생활권이나 장점 때문에 많은 방문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8월 부동산 규제 정책 이전에 분양을 하면서 관련 문의도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로금리에 주식시장까지 불안정하면서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많이 쏠린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분양권 전매를 노린 투자 수요가 몰리면 몰릴수록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매가 반복되면 프리미엄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 몫입니다. 아무래도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들이 상당히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 입장에서는 투자 수요들 때문에 집을 꼭 필요하신 분들이 또 시장에서 약간 또 집을 사시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 조치를 내놓을 수도 있는 만큼 지역 분양권 시장의 막차가 부동산 정책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국제거래가 제한된 농담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러시아인 49살 A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러시아에서 몰래 들여온 농담 10여 개를 SNS를 통해 개당 500만 원에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남 함안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농장 2개 동과 돼지 1,800여 마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가운데 올해 10월 열리는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새로운 축제의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열린 2020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착수 보고회에서 올해 행사를 고도화된 K-방역 시스템을 적용한 최초의 페스티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개막 행사를 지난해 화명 생태공원에서 아시아드 주 경기장으로 옮겨 개최하고 해외 팬 참여가 힘들 경우 국내 최대의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과 협업해 전 세계에 송출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함양군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경남 여성단체연합이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함양군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위원장 공모 결과 18곳 가운데 5곳에서 복수 후보가 신청했습니다. 중경도는 총선에 출마했던 김비호 전 후보와 박영미 전 총선 예비후보, 박성윤 부산시의원, 박상현 부산항 보안공사 부사장이 신청해 4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서동구와 부산진을, 수영구 기장군에는 각각 2명의 후보가 신청했으며 신청자가 없었던 해운대 갑을 제외한 12개 지역위원회에는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각각 1명씩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정책금융 지원의 영향으로 지난 4월 부산 지역의 기업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내놓은 금융기관 여소신 동향에 따르면 4월 부산 지역 금융기관 대출 증가액은 2조 2,8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를 합산하면 대출 증가 규모가 4조 9,6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과 비교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